네, 현재 시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코스닥은 아직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현덕이 덕분에로 들어봤고 오늘 시장이 픽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긴급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유럽 직구 북미로입니다. 이제 내년에 북미 출시할 아이오닉 6가 LA에서 공개가 됐는데 IRA 정면 돌파라는 이야기가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공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LA 컨벤션 센터에서요. 2022년 LA 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 6를 공식적으로 북미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좀 펼쳤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IRA 법안이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목과는 반대로 현대차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북미 시장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때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데뷔를 알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오닉 6가 공개되기 이전에 제네시스 브랜드는 브랜드 차원에서 또 한번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제네시스 X 컨버터블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이목을 끌 정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어떻게 보면 컨셉카를 좀 공개한 게 아마 좀 굉장히 좀 화두로 좀 들어섰던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IRA 법안과 관련되어서 그 미국 재무부에 지속적으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지금 현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의회에서 당장에 어떠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그 미국산 전기차가 아니면 7,500불이니까요. 하나로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의 그 미국 내 입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측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큰 흐름을 그 비즈니스적인 큰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현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총 한 4만 7천여 대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2%나 증가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호실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앞당긴 계획을 현재 시장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의 판매가 어땠느냐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10월 역대급 판매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유럽에서는 여전히 그 점유율 순위는 오히려 똑같지만 양이 줄었다라고 그쵸. 하는데 최근의 행보는 어떤지요? 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약간의 그 다른 어떻게 보면 판매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갈리게 되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의 10월 미국 판매 실적 같은 경우는요. 6만 600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증가 수치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만 8천여 대를 판매를 해서요. 한 11.9%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그 전기차와 SUV의 판매량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현대차가 3만 9천여 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9%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유럽 전체 그 자동차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의 판매량의 감소가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사수혜를 입은 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유럽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굉장히 프로모션도 세게 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판매량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판매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쁜 소식이 있다라면은 전체적인 또 추세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그 현대차의 누적 판매량을 놓고 본다라면은 전년 대비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2개월 동안 얼마나 유럽 시장에서 선전을 할지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둘러싸고 있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그쵸? 네, 네. 예전에 그냥 단순히 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를 파는 회사가 그쵸. 아니라 약간 전기차 시장에서 루키처럼 그쵸.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외에 UAM이라던가 수소라던가 갖고 있는 게 좀 많거든요. 로봇까지 있죠. 향후에 현대차를 끌어올릴 만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최근에 IRA 그것 때문에 네. 잘 가던 주가가 그쵸. 멈춰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RA 법안 자체가 어쨌든지 좀 이렇게 시행이 좀 늦춰진다던가 뭔가 이런 액션이 나와야지만 주가도 좀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차 자체가 뭐 전기차 테마주 또는 뭐 수소와 관련된 수소 경제 또는 뭐 UAM 그 여러 가지 테마에 많이 엮여 있지만 관련되어서 만약에 그 종목을 좀 찾는다라면은 오히려 중소형 테마주에 내가 맞춰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당장 IRA가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라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현대차를 바로 매수와 버튼 누리기에는 다소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이었고요. 두 번째로 만나보시죠. 다시 통신장비, 돌고 돌아 또 통신장비가 거론이 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통신장비 내년 빅사이클이 예고된다. 베팅거 시점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워낙 이 증권사에서 그렇죠. 네. 통신장비주 이야기를 좀 맞아요. 많이 우호적으로 네. 하는 편이라 제가 이걸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서 이정민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아, 네. 자그마치 한 3, 4년 전만 해도요. 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통신 장비와 관련되어서는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뜨거웠지만 한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슈도 없었던 그런 섹터가 바로 통신 장비 섹터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국내 통신 장비 11개 회사, 상위 11개 회사의 매출을 이번에 좀 살펴봤더니요. 3분기 합산 매출이 8,13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나 이제 증가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2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103%나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았던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이제 관련 통신 업체들의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보다는 내년을 좋게 봐야지만 증권사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목이 끌릴 만한 타이틀을 달고 보통 리포트를 내는데요. 그래서 리포트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라면은 흔히 그 5G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그 홍식이 형께서 어떻게 보면 리포트를 좀 내셨는데 맞아요. 특히나 그 내년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3에서 4GHz 주파수 대역의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내년에는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도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큰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에서 단행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공급 차질 문제, 그다음에 중국 장비 생산 차질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면서 지난 여름 이후에 그 장비 수출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올해 실적도 3분기 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좋았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도 가파른 이익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리포트에서는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이 통신 장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또 보면은 사실 중국도 이 시장에서의 큰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미국이 워낙 중국 제품 안 쓴다, 너희 부품 안 쓴다라고 하면은 손을 뻗을 곳이
국내 기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논리는요, 사실 3, 4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논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네. 그 증권사 리포트들만 좀 살펴본다라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때문에 대체제는 우리나라밖에 될 수 없다. 네. 그리고 5G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장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2018년도 그 중국 장비가 통신 장비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44.7%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9.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장비가 그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맞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낙수 효과를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입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한국산 장비보다는 다른 회사의 장비를 훨씬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게 어쨌든 냉정하게 시장을 평가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3, 4년 전에 가장 그 증권사에서 항상 그 리포트를 낼 때 약체로 평가했던 부분이 바로 에릭슨과 노키아입니다. 근데 여전히 에릭슨과 노키아의 장비 또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잘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나쁜 이야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내 이제 그 중소형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객사를 다변화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투자를 한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기억을 하자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 또는 이제 적자까지 보던 통신 장비 업체들이 순이익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주가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평가 절하가 분명히 돼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평가입니다. 주식은 절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졌을 때는 분명 통신장비 섹터도 이제는 바라볼 때가 된 부분은 맞다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를 봤을 때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는 솔리드가 거론이 그쵸. 됐고 네.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은 RFHRC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솔리드의 주가 장중에 5% 넘게 올랐고 현재는 3.48%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그 하단 바닥권을 그쵸. 이겨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솔리드는 그러면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그 외 이종민 이사가 눈여겨보고 있는 통신장비 이제 갈 때 됐다 했으니까 한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또 한 번 속아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속아요? 네, 네. 워낙 그 이제 5G 테마로 뜨거운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안 좋은 시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한 줄 평을 뽑아봤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제가 추는 매수청 가격은 121선 부근이죠. 5,1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7,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4,75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75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솔리드 말고도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그 통신 장비 주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상승을 보여줬던 게 바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통신 장비 독점 납품사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죠. 이렇듯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시장가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분명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이제 급등주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는 한번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가레인도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쏘가죠? 라는 한 줄평 주셨고요. 솔리드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기가레인을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들어가 보죠. 삼성이 미는 로봇, 정부는 또 끌고 있습니다. 오늘장 로봇주의 강세인데 그 로봇 ETF와 함께 저 삼성이 밀고 있다는 그쵸. 1인 1가구, 네. 1가구에서 네. 하나의 로봇, 그 효과를 좀 봤습니까? 네, 분명 오늘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정현 앵커는 혹시 가정에서 네. 로봇 관련돼서 쓰시는 제품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기가진이 그 음성 로봇 아, 말고는 네네네. 없어요. 네, 이제 그 스피커, AI 스피커를 네. 이제 쓰고 계신 건데, 로봇 청소기가 네. 없어요. 아직 없으시군요. 사주세요. 예. 네. 네, 열심히 주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제가 7년 전부터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특히나 이제 가파르게 이제 가정용 로봇들이 보급세가 좀 빨라지고 있죠.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살 때만 해도요, 얼리 어댑터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아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로봇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난 수요일 날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그 한종희 부회장님이요, 로봇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한 가구 한 로봇이 아니라 앞으로는 1인당 1로봇 시대로 이제 다가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적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만큼 삼성은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정도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삼성에서는 좀 예상을 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2025년도까지 로봇 분야 국제 표준 5종에 대해서 제안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로봇 또는 신체 착용 로봇, 그다음에 물류 로봇 등 로봇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도할 수 있게 이제 좀 발표를 좀 서둘렀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발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표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강점을 가지고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굉장히 좋은 행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로봇 테마주가 한창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항상 키워드로 나왔던 게 삼성 자산운용에서 로봇 ETF를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그 키워드로 많이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로봇 이제 ETF가 바로 지난 15일 날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거래 대금을 좀 살펴봤더니요. 15일 이후에 일평균 한 20억 원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 아직은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관련주들에게도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회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대요. 사실 그 로봇 관련주들은 돈 못 버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좀 많은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일단은 고부가 가치의 로봇에 조금 더 이제 품종을 좀 늘렸던 게 가장 주요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 로봇 라인업이 현재 3개인데요. 앞으로는 5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사측에서는 좀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3분기 누적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1억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깜짝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또는 유럽 시장도 본격적으로 회사가 진출을 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률이 가장 그래도 좀 돋보이는 현재 구간에는 4.84%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으로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출신 이제 그 박사님들이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항상 비교되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기술력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감속기 등 그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또 부속 부품들을 국산화를 많이 시켜서 이미 그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급률 또한 높다는 게 동사의 좀 강점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님이요. 저희 채팅방에 우리나라도 테마 빼고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로봇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방향은 알겠는데 그 안에서 어떤 걸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까에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정민 이사의 그 키워드는 무엇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주 평은요. 삼성발 기대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삼성이 무엇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메모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관련주를 눈여겨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이보 로보틱스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점 가격은요. 제가 32,5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500원을 매수점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8,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예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또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탑스라는 종목이죠. 원래 인탑스는 삼성의 이제 협력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원래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의 그 로봇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조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일단 생산하는 로봇은 서빙 로봇을 현재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그 잼스와 관련된 이제 그 로봇들도 동사가 이제 그 조립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탑스도 관심 종목으로 꼭 이제 좀 추가를 해놓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는 인탑스까지 더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현대차는 신규 매수 노후였지만 로봇과 함께 오늘 솔리드 그리고 통신장비의 네. 경우에는 오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